28번 가겠습니다. 28번. 토지의 등록, 지적 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죠? 네, 부여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죠.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죠. 2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 영구보존 여러 번 강조했었죠.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작성 관리 주체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언제 작성한다고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리고 의무규정이라고 했죠? 의무규정입니다. 4번.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을 합니까? 아니죠.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고 좌표값도 지워주기만 되니까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면적도 측정할 필요가 없죠. 좌표 면적 계산법도 쓸 필요가 없고 전자면적 측정기를 쓸 필요도 없죠. 따라서 이때는 덧셈만 하면 되니까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정구수,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해야 된다.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지적서고에서 영구 보존하죠. 그런데 이 컴퓨터 파일 형태, 즉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는 창고에서 보관할 수는 없겠죠. 이걸 어디서 보관합니까? 지적정보관리체계. 이건 두리뭉실하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 파일 저장 장치는 다양해요. 하드디스크도 있고 자기 디스크도 있고 자기 테이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양한 저장 장치라서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죠. 그렇죠. 지적소관청 플러스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 추가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 32번을 보시기 전에 29번을 먼저 보시면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4번을 보시죠. 토지 표시를 복구하는 경우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이게 틀린 건데요. 계획서는 확정된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월달에 계획서 속으로 아마 이거 다 계획 수립했죠. 그 수립한 계획에 의한다면 지금쯤이면 민계공원 한 8, 90점 나와야 되죠. 그렇죠. 2차 과목은 한 6, 70점 그게 정상이죠. 계획한 대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저도 계획한 바에 의하면 처음 강의 나올 때 집 한 채는 사놨어야 되는데 집은커녕 그래서 계획서는 확정된 자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구 자료가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30번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기 정답은 4번인데요. 계획이라는 문구가 또 나와 있죠. 이런 건 확정된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 그 다음에 32번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지적공부,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얘기해요. 이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적소관청. 따라서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될 겁니다. 2번.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 교부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지적소관청에게 납부해야 된다. 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거죠.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때는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네, 인지는 국세의 개념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납부할 때는 인지로 납부하겠죠. 증지는 지방세의 개념이니까 지자체나 시도지사에게 납부할 때는 증지 형태로 납부하겠죠. 물론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현금을 좋아하겠죠. 네, 현금을. 네.
3번 지적 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시킵니다. 이유는 이 지적 측량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는 면적경계 좌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면적경계 좌표는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예요. 따라서 이는 국가 업무입니다. 측량 업무는 국가 업무예요. 국가 업무를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가 대신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수수료를 면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교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네,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지적소관청도 이렇게 납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도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건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겠죠. 네, 외우시는 내용입니다.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필지를. 그 다음에 34번을 보시면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네, 요약집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26쪽 보십니다. 26쪽 26쪽을 보시면 14번째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가 나와 있죠. 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의 주체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2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우리가 두 문자를 따서 외운 적이 있죠. 뭡니까? 주가 공보 요청. 그렇죠. 주가 공보.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공개가 나와 있는데요. 지적공부의 공개가 나와 있는데 신청을 보시죠. 신청.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및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의 지적소고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즉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를 얘기하죠. 이거는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시도지사는 빠져 있어요. 그렇죠. 지적소관청, 읍면동장. 왜요?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시도지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이 나오는데 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심사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해당 소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사를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해당 소관청을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먼저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전국 단위니까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렇게 되고요. 시도 단위라고 한다면 시도지사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이에요. 따라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될 테고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아래 행정기관이 없죠. 그래서 그냥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27쪽에 거기 맨 위에 있는 세 가지 반드시 암기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해당 소관청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란 문구도 자주 출제가 돼요.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끼리끼리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 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를 이용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으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이 됩니까? 상속인. 그렇죠. 상속인이 비상속인 토지에 대하여 지적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고 심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직거니까. 그렇죠. 자기 토지에 대한 자료를 가져가는 거니까 이거는 돈만 내면 되지 심사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해당 소관청의 승인 심사 기준이 나오는데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을 먼저 보시면 이거 두 문자 따서 암기한 적이 있죠. 뭡니까?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그렇죠.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그런데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이 지적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는 아니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 부대 토지가 있을 겁니다. 군 부대 토지. 우리나라 군인들의 주둔지가 있겠죠. 그 토지에 대한 이 정보를 그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심사를 청구해야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맞습니까? 국방부 장관. 군 부대지니까 네, 그게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지적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는 아니죠. 맞습니까? 지적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은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직접. 그렇죠. 따라서 이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에는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해당 소관청의 심사 기준에는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여기까지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죠.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두 번째, 지적 업무 수행에 지정을 주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지적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누구만 판단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렇죠. 그래서 이 심사 기준과 승인 기준이 차이가 왜 나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사 기준은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까지고 승인 기준은 뭐가 됩니까? 전산 지적이 추가되어 있죠. 전산 지적.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 전산 지적. 전산 지적은 승인 기준이라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사용료가 나와 있죠. 사용료. 지적 전산자료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그렇죠.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거니까 면제하겠죠. 그 다음에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으로 내야 한다. 현금을 제일 좋아할 테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타적공 사생활 방지 대책까지죠. 맞습니까? 네. 2번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누구의 승인을 받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이니까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래서 틀렸고요. 시도도 아니라고 한다면 시도지사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이니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시군구도 아니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 아래 행정기관이 없죠.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비상속인 토지에 대하여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6번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 시정구수, 자치구청장은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해야 된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가 공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맞겠죠? 4번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네?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랬죠? 따라서 지적 공부는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승인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국가기관, 지자체의장, 지적직량 수행자는 지적도면을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거 세 가지 외우시라고 했죠? 네. 국가기관, 지자체의장, 지적직량 수행자. 이거 좀 외우실 필요가 있고요. 넘기겠습니다. 39번을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뭡니까? 답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상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점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건 전부 다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록해야 되는 게 있었죠. 뭡니까?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이건 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추가되는 정보도 있죠. 뭡니까? 장부의 이름표 역할을 하는 소재 지번이 등록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소재 지번이 추가돼야 될 겁니다. 또한 이 경계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가장 정밀하고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경계점 좌표. 그렇죠.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값도 등록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것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다만 경계점 좌표값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한정이 될 겁니다. 즉 축적 변경 측량 시행 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에서만 요 경계점 좌표를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42번을 보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걸 보시기 전에 4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 표시와 소유자. 그렇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그렇죠.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뭐가 있었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요 개별 주택가격, 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 5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5가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내용들은 다 일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건물은 똑같이 지번도 같아야 되고 면적도 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를 불일치 사항 이렇게 부릅니다. 불일치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는 고쳐야 되겠죠. 만약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이 다른 토지와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게 요청해야 될 겁니다. 토지 표시를 고쳐달라고. 그렇죠. 지적공부에서 먼저 고친 다음에 종합공부의 내용을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종합공부에 고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42번 가십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따라서 처음부터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따라서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이 지적공부, 즉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도 누구에게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이라고 했죠. 종합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읍면동장이 추가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읍면동장.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네.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의 표시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는 일치해야 되겠죠? 네. 그걸 얘기해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치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부적고 3번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따른 지적공부 가로가 있으니까 다시요.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서관청이나 읍면동의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만 고치면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종합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만 고치면 의미가 없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먼저 고쳐야 되겠죠. 네. 따라서 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를 고쳐달라고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먼저 고쳐야 됩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먼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먼저 고쳐달라고 지적서관청은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번을 보시면 지적서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서 먼저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청한다고요? 지적서관청이 누구에게 그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를 먼저 고쳐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소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니네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고.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요청이라는 문구를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이 요청이라는 문구 좀 기억해 두십니다. 4번을 보시면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도 등록상이다. 맞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가 나오는데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거 강의 노트 좀 피겠습니다. 강의 노트를 좀 보시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7쪽 가십니다. 7쪽. 강의 노트는 항상 갖고 오셔야 돼요. 7쪽을 보시면 지적 정리가 나와 있죠. 지적 정리. 거기 보시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 측량돼서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정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등록, 관리, 공시되는 제도가 지적제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때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이때 토지의 표시,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토지 이동. 그렇죠.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으니까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지 이동 정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거. 이를 소유자 변경이라고 불렀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변경이 됐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유자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둘을 합해서 지적 정리라고 얘기했죠. 지적 정리. 토지 이동 정리와 관련해서 출제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먼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먼저 작성해야 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된다고 했고요. 세 번째, 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이동 신청서,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이동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거.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적공부 정리한다는 것을 자료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첨부해야 됩니다. 소유자 정리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되는데, 먼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소유자 정리는 기준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등기부가 돼야 된다고 했죠. 소유자 정리는 기준이 등기부가 돼야 돼요.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았고 또한 등기부도 없다라고 한다면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국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지적소관청은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할 수 있습니까? 등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요?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만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불부합지 개념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두 개의 공적인 장부에 등록이 될 거예요. 하나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록이 될 겁니다.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지적소관청. 이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적소관청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입니까?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죠. 또한 이 정보는 지적공부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등록이 됩니까? 등기부에도 등기가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등기가 될 테고, 갑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기가 될 겁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등기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등기소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 두 개의 정보는 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준다고 했습니까?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를 바꿔준다고 했죠. 이를 변경등기라고 불러요. 토지 표시 변경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줍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바꿔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유자를 정리한다라고 불러요. 이쪽은 변경등기, 이쪽은 소유자 정리. 그렇죠. 그래서 일치를 항상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시에서 경기도 평택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시에서 경기도 평택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주소지는 소유권의 등기명인을 표시하는 내용입니까? 등기명인 표시사항은 뭡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예요. 그 중에서 주소가 바뀌었죠. 따라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서울시에서 평택시로 바꾸는 등기를 할 겁니다. 바꾸는 등기를 했다면 이제 이쪽에 주소지는 여전히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서울로 되어 있겠죠? 이것도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경기도 평택시로 바꿔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소에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완료한 다음에 통지를 합니다. 니네도 바꿔달라고. 등기 완료를 통지해요. 니네도 바꿔달라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바꿔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자의 주소지를 정리해야 될 겁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에 등기가 된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겠죠.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할 수 없고 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다가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통지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주는 등기, 즉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신청이 돼서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다시 일치되겠습니까? 일치가 되겠죠. 일치가 되니까 다시 통지합니다. 그러면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치가 됐으니까. 맞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1월 이내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직권으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실행합니다. 직권으로. 그러면 직권으로 일치가 됐죠. 이제 일치가 됐으니까 다시 통지한다고 그랬죠. 다시 통지하면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불부합 통지. 그렇죠. 그리고 불부합 통지를 받은 이 등기소에서는 뭘 한다고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직권으로 변경 등기한다는 거, 이것도 등기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 더. 맨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맨 마지막 7번을 보시면 7쪽의 맨 마지막 그림. 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는 일치해야 되겠죠.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가 기준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적소관청은 이 대장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항상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 대장의 소유자 표시와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떻게 될까요?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그렇죠. 두 번째,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하게 돼요. 이거 자꾸 출제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집 가겠습니다. 3번을 가보시면 토지 이동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이동 결정은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신청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죠. 신청도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대위 신청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철제, 전구, 유수, 학도의 지목의 토지가 되는 경우. 첫 번째 뭐라고요? 공공사업.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위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국가나 지자체.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관리인이 없을 때는 대표자. 그렇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존재하죠.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어요. 그때는 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나 사업시행자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채권자. 그렇죠.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죠. 이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취득.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세 번째, 공동주택 부지. 마지막으로 채권자. 그렇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특례규정. 특례규정은 특별한 예외 규정인데 왜 특별한 예외 규정이냐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합니다. 그래서 특례규정이에요.
누구만이 토지 이동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사업시행자.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정비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시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한다고 했죠. 너무나도 공공적 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따라서 처음부터 박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례규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지문을 봅니다.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는 원칙에 해당되니까 지목 변경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있겠죠? 있을 겁니다. 2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얘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 내용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고쳐야 될 겁니다. 그런 고쳐야 될 토지인데 제3자에게 이 토지 이동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마구 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그럼 공시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제3자가 대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제3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3번 공유수면 매립권자는 신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왜요? 소유자니까.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토지 이동이 있는 때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맞죠?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했죠. 5번째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있습니까? 왜요?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되며 이를 게을리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옛날에 공간정보법이 이름이 지적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지적법이라는 이름일 때는 그때는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그 과태료 규정이 10만원 과태료 규정이었는데요. 다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삭제가 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삭제가 됐으니까. 그냥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하고 그냥 직권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그랬죠.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요,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는 협의서. 네 번째는 기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시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그렇죠. 다만 지적소관청이 이미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맞는 짐이 될 테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사본도 포함되죠. 사본도. 왜요?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 설명이 됐을 테고요. 5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을 한 경우에도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왜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아직은 만들어지기 전 단계죠. 따라서 변경 등기 촉탁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7번. 아까 외우시라고 했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0번. 임야대정 등록지의 토지를 토지대정 등록지 토지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 좀 보겠습니다. 지목은 총 28개가 있어요. 지목은. 근데 이 28개의 지목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10개와 18개로 나누게 돼요. 그럼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지, 이거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 없는 토지, 그건 이쪽이에요. 이렇게 거래가 잘 이루어지느냐,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10개와 18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목의 토지는 이쪽에 등록을 해요. 임야대장과 뭔 소리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들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10개에 해당되는 지목의 토지는 뭐가 있습니까? 철, 제, 천, 구, 유, 수, 묘, 목, 토, 임. 이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철은 철도용지고요.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거래가 잘 안 되겠죠? 네. 묘지, 거래가 잘 안 되겠죠? 목은 뭡니까? 목적용지. 이 목적용지는 왜 거래가 잘 안 되냐면 규모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잘 거래가 안 됩니다. 쪼개기 전까지는. 그렇죠. 도로, 임야. 이러한 지목들은 거래가 잘 안 돼요. 따라서 이러한 지목의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되고 나머지 토지들은 이쪽에 등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의 사용 용도는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도임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목이 18개의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래가 잘 되는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등록할 수 없겠죠? 어디에 등록하겠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합니다. 여기다가 옮겨서 등록을 할 겁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등록이 전환됐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이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까? 축척의 변화가 뒤따르죠. 따라서 이 등록 전환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훨씬 정밀하게 수집이 됩니다. 그렇죠. 경계와 좌표도 훨씬 정밀하게 수집될 테고 좌표, 면적도 훨씬 정밀하게 수집이 될 겁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할까요? 특층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등록전환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 첫 번째, 이쪽에서 등록하는 게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죠. 따라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정밀하죠. 따라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등록전환 제도는 첫 번째, 축척의 변화가 뒤따릅니까? 축척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축척의 변화는 축척 변경 제도로 볼 수가 있습니까? 축척 변경 제도라고 본다면 우리 공간정보법의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이 이 등록 전환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축척 변경으로 볼 수가 있다면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이 등록 전환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만 축척 변경이에요. 그런데 이 등록 전환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축척 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축척 변경이 아니니까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지목 변경이 뒤따릅니까? 즉 지목의 변화가 뒤따릅니까? 그렇죠. 지목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지목 변경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지목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등록 전환은 이루어지지만 지목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대부분의 토지가 지목이 바뀌어서 등록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즉 지목이 바뀌지 않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는 지목이 바뀌지 않은 토지도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납니다. 다시요. 대부분의 토지가 지목이 바뀌어서 등록 전환되었지만 등록 전환이 됐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지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등록 전환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 전환이 안 되게 되면 그 나머지 토지 때문에 임야대장, 임야도가 존재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불합리하니까 그때는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이 바뀌어서 형질이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하겠죠. 다시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면 그 관리 계획선 안에 들어오는 토지는 다 관리지역이 돼요. 관리지역이 되니까 효율적 관리지역이 되니까 전부 다 어디에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토지대장 지역도에. 맞습니까? 이때 지목이 바뀌지 않은 토지들도 무조건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해서 관리해야 될 겁니다. 정리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도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날 겁니다. 다시 외워보죠.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합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목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할 겁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이 바뀌었건 바뀌지 않았건 무조건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어디 갔지? 아까 써본 거. 지웠나? 10개, 예, 이거. 이 안에서 지목이 바뀐다면 이거 등록 전환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하겠죠? 이건 바로 지목 변경 제도예요. 지목 변경 제도.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는 것만 등록 전환입니다. 이 안에서 바뀌는 거는 등록 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바뀌는 것은 등록 전환 안에 들어가는 지목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지목 변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는 것만 등록 전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렇게 바뀐다면 이거는 등록 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아닐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지목 변경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 더. 여기 소축 쪽에서 대축 쪽으로 가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가 훨씬 정밀하게 수집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경계와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수집이 됩니다.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그러면 이 경계가 좀 더 정밀하게 수집됐고 이 좌표도 보다 정밀하게 수집됐다면 이 정밀하게 수집된 경계를 통해서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새로 측정할 수 있겠죠. 그 면적은 기존의 면적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이 됐겠죠. 좌표값이 수집되어 있다면 이 정밀하게 수집된 좌표값을 이용해서 좌표 면적 계산법을 이용해서 면적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면적이 새롭게 측정이 될 텐데요.
그 새롭게 측정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등록 전환할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불러요. 새롭게 수집된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면적이 여기에 등록이 될 겁니다. 이 면적이 등록되는 지역공부는 두 개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렇죠.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여기에 등록이 될 거예요. 이걸 여기에 등록이 되면 등록 전환된 면적 이렇게 불러요. 등록 전환 면적. 등록 전환이 이미 이루어진 면적. 이거는 아직 여기에 등록이 안 됐을 때 그걸 등록 전환될 면적. 등록이 됐다면 등록 전환이 된 면적이니까 등록 전환 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기존의 임야대장의 면적이 등록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에 10,000제곱미터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구해진 면적이 얼마냐면 10,001제곱미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얼마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10,001제곱미터로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큰가요? 적은가요? 작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40제곱미터인데 등록 전환될 면적이 얼마로 측정이 됐냐면 11,000제곱미터로 측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등록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너무 크죠. 따라서 저거는 오류가 있는 겁니다. 너무 크니까. 따라서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오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될 겁니다. 이걸 누가 고치느냐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을 할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리하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끝납니다. 저길 건드리지 않아요. 너무 차가 작으니까. 무시할 정도로 작으니까. 그런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그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등록 전환 대부분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19번 보겠습니다. 19번. 10번을 보시면 임야대장 등록지의 토지를 토지대장 등록지 토지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 전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련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이다. 즉 10개의 지목에서 18개의 지목이 되는 경우. 그렇죠. 2번.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며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와 같은 축척으로 등록한다. 옆에 토지와 다른 축척이라고 한다면 모양의 왜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된 토지와 같은 축척으로 등록해야 될 겁니다. 3번. 임야 소유자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증명을 의뢰해야 된다. 왜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반드시 바뀔 거예요. 증명해야 됩니다. 네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 대상이 된다. 그렇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지목 변경 없이 그냥 등록 전환을 하고 볼 겁니다. 다섯 번째,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법령에 규정된 오차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한다. 아니죠. 직권으로 정정할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